쾌조의 컨디션을 보이고 있는 류현진 선수가 투수들의 무덤 쿠어스필드에서 4연승에 도전합니다. 자, 이제 내일 9시 40분. 그러니까 류현진 선수가 사실 그동안 선발 등판이 다 새벽이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드디어 주말 오전에 열리는 이 콜로라도와의 3연전 첫 경기에 선발 등판을 하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이날부터 토론토는 콜로라도 그리고 이제 오클랜드를 상대로 하는 서부 원정 6연전이 또 시작이 되는데요. 네. 사실은 콜로라도도 그렇고 이 오클랜드도 그렇고 약체팀 상대이기 때문에 이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하는 임무 류현진 선수에게 또 부여가 됐습니다. 사실 토론토가 지금 와일드카드 경쟁을 워낙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경기 한 경기 다 중요한데 류현진 선수가 첫 단추를 일단 잘 꿰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런 와중에 류현진 선수가 등판해야 할 콜로라도의 홈 구장, 많은 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쿠어스필드, 악명 높은 타자 구장이자 별명이 투수들의 무덤 아니겠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해발고도가 1610m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다른 구장들에 비해서 해발고도가 너무 높잖아요. 그렇죠. 공기 밀도가 옅어서 공기 저항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타구가 다른 구장보다 더 뻗어나가고 그 뻗어나가서 홈런이 많이 나오는 걸 막기 위해서 구장을 넓게 지어놨더니 네. 외야수 사이사이에 빈틈이 또 많이 생기고 맞죠. 이런 여러 가지 난점이 있는 구장이긴 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 콜로라도 입장에서도 이 홈구장이 너무 타자 친화적이다 보니까 이 비거리를 줄이기 위해서 야구공의 습도를 높이는 시설을 또 따로 설치하기도 했잖아요. 정확하게는 습도 유지 장치라고 할 수 있겠는데 휴미더를 설치를 했죠. 그러면서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정말 많이 나아지긴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다른 구장에 비해서는 득점이 많이 나오는 곳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해발고도가 높은 곳에 있는 구장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컨디션 관리를 어려워하는 선수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다저스 시절 켈리 젠슨 선수 같은 경우에도 쿠어스필드에서 등판을 어려워했는데 그게 바로 이제 호흡 곤란 이런 것들 또 찾아올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심장에 문제가 있는 젠슨도 분명히 그 위기가 있었고 사실 더가웃에 산소호흡기가 배치되어 있는 구장도 쿠어스필드가 유일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닝당 투구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당연히 더 빨리 지치게 되고요. 그랬을 때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공격적으로 피칭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공기 저항이 적다라는 거는 또 투수들의 변화구라든지 혹은 이제 패스트볼의 무브먼트도 줄어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가 다 합쳐져서 이 투수들의 무덤 쿠어스필드를 만들어낸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베이스볼 서번트 그러니까 스태캐스트 사이트죠. 따르면은 최근 3년간 파크 팩터가 111로 메이저리그 전체 1위인데 이게 100이 평균이거든요. 그렇죠. 111이라는 거는 다른 구장에 비해서 득점이 11% 더 나온다는 뜻이에요. 맞습니다. 이 류현진 선수도 이 쿠어스필드에서의 지난 6번의 등판 좋은 기억들이 별로 없었는데요. 1승 4패 7.09의 평균 자책점으로 고전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다저스 시절 마지막 등판이 6이닝 동안 1실점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기는 했었지만 그 이전에는 사실은 또 굉장히 또 어려웠었던 구장 아니겠습니까? 네, 개인 최다 실점인 17점, 자책점은 물론 5점이긴 했습니다만 그 불명예스러운 기록도 쿠어스필드에서 나온 적이 있었죠. 다행인 점은 이 상대할 콜로라도 타선이 메이저리그에서 리그 최약체라는 좀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성적 역시 49승에 84패로 내셔널리그 최저 승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최근 10경기에서도 1승 9패. 상당히 좋지 않아요. 그래요. 팀 타율은 2할 4푼 8리로 리그 전체 17위, OPS도 0.709, 21위이기는 합니다만 이 조정지표, 이 파크 팩터를 고려한 조정지표를 봤을 때는 WRC 플러스 77이니까 이게 메이저리그 30개 구단 중에 또 꼴찌란 말이죠. 그렇죠. 100이 평균이니까 정말 심각할 정도로 공격력 저하 현상을 겪고 있는 콜로라도이고 그 원인은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이 류현진 선수의 천적이었던 아레나도가 세인트루이스로 떠나기도 했었고 사실 올 시즌에 어느 정도 생산력을 보여주던 CJ 크롯 그리고 그리치 다 에인절스로 떠났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타자가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류현진 선수의 대표 천적으로 꼽혔던 이 통산 4홈런 그리고 또 이제 타율도 5할 1푼 6리, OPS 1.591을 기록한 아레나도 선수가 팀을 떠난 지 오래됐다는 것도 이 류현진 선수에게 또 호재일 텐데 물론 여전히 조금 조심해야 될 선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블랙먼인데요. 류현진 선수 상대로도 통산 타율이 3할 4푼 3리에 OPS가 0.925고요. 사실 올 시즌에도
블랙먼 선수가 나름대로 반등을 해서 준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긴 합니다. 뭐 그 밖에도 사실 라이언 맥맨 같은 경우에도 한 방이 있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이런 선수들이 뭐 아예 없는 건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상대 타선이 뭐 좋지 못하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구장 탓에 이 한 방, 큰 거 한 방은 언제든지 또 경계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 클리블랜드전에서는 류현진 선수가 약간 좀 공격적으로 투구수를 줄이기 위해서 스트라이크 존에 좀 파운딩하는 모습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쿠어스필드에서 공격적으로 피칭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게 클리블랜드 전처럼 가운데 구간 가운데가 안 돼요. 그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좀 카운트 싸움을 유리하게 이끌어 갈 필요가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제가 또 너무 세밀한 제구를 신경 쓰다가 오히려 무너지는 선수들도 많아요. 그렇게까지 이제 너무 이제 볼 카운트 싸움을 어렵게 가면은 오히려 힘들어질 수 있는 구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토론토 입장에서는 이 내야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보비셔 선수 그리고 이제 매트 프먼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습니다만 이 대신해서 그 자리를 꿰찬 슈나이더 선수가 최근에 너무 잘해주고 있고 여전히 득점주와는 빵빵한 팀이기 때문에 또 류현진 선수가 올라오면 뭐 수비에서의 실책은 있긴 있습니다만 항상 또 점수 많이 내주잖아요. 넉넉히 내주잖아요. 네, 이번에도 득점 지원 넉넉하게 해주기를 기대해 보겠고요. 자, 상대팀 투수 얘기도 해야겠죠. 우리에게 좀 친숙한 선수입니다. 바로 크리스 플렉슨인데요. 그렇습니다. 2020년 두산 베어스에서 뛴 바 있죠. 2021년 시애틀로 이제 역수출돼서 14승 평균 자책점 3.61로 진출 첫 해에는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만 2022년 8승 평균 자책점 3.73 이때도 무난했지만 시즌 막판으로 갈수록 이제 점점 입지를 잃어가는 거죠. 불펜을 보직이 변경되기도 했었어요. 사실 플렉스는 꽤 잘 던졌는데 이때 시애틀의 이 선발 경쟁이 워낙에 치열한 상황이기 때문에 불펜으로 이동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올 시즌에 너무 부진했죠. 그렇습니다. 무승 4패 7.71 평균 자책점을 남기고 시애틀에서 방출이 됐고요. 콜로라도로 넘어와서도 5.87의 평균 자책점 위력적인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에 뭐 선발 맞대결로만 놓고 봐서는 이 류현진 선수의 확실한 우위가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토론토는 와일드카드 한 자리를 놓고 텍사스 그리고 휴스턴과 경쟁 중인 상황이죠. 현재 2.5경기 차로 뒤진 상황에서 정말 매 경기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류현진 선수의 또 호투가 필요한 이유일 텐데요. 포스트 시즌 만약에 토론토가 진출한다고 할 경우에는 이 선발진이 4명으로 이제 재편되지 않습니까? 뭐 가우스먼이라든지 뭐 베시 선수 최근에 정말 잘했죠. 뭐 베리어스, 기쿠치까지 앞선 4명의 선발 투수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류현진 선수가 포스트 시즌 한 자리를 또 차지할 수 있으려면 계속해서 쭉 좋은 모습을 보여줄 필요, 특히 이제 쿠어스 필드에서도 이 상승세를 이어갈 필요가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최근의 활약을 통해서 확실히 류현진 선수에 대한 이 현지 매체의 반응이 호의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현지 매체인 제이스 저널에 따르면 현재까지 강렬한 활약을 펼친 류현진이 재계약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류현진 선수를 확실히 토론토가 여러 가지 면에서 관리를 한다던가 류현진 선수 그리고 팀 동료들과의 관계 또 류현진 선수의 이제 자녀 양육 문제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 상황에서 사실 토론토의 잔류 가능성이 저는 점점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 만큼 이번 계약 마무리 잘할 필요가 있겠죠. 맞습니다. 뭐 만에 하나 뭐 토론토와 재계약이 불발된다고 하더라도 류현진 선수가 좋은 성적을 거두면 거둘수록 또 NBA 시장에 나와서 좋은 조건으로 또 이제 단기 계약이 아니라 뭐 2년 이상의 계약도 따낼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받을 수 있으려면 여기에서의 또 이 표면적인 성적도 분명히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실 매 경기가 중요합니다. 내일 류현진 선수가 좋은 모습으로 또 하나의 승리를 따내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내일 경기 또 류현진 선수의 또 어떻게 또 생각하고 계시는지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내일도 역시 류현진 선수 리뷰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류현진 선수 호투를 기원하면서 저희는 오늘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